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구조개선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정위는 담합과 같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도 하지만 정부 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제한적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 간의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 기업들이 등장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매년 20에서 30건 정도의 규제 개선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카쉐어링, 금융, 관광, 레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29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규제 개선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등을 거쳐 규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 등 심층 분석을 통해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해당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개선 방안과 개선 시기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곳을 좀 자세히 찾아가서 들여다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공정위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요즘 많은 분들이 카쉐어링이나 렌터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차량 공유 서비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여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량이 반납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차량을 원래의 대여 장소로 옮겨와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소비자가 차량을 서울에서 대전까지 편도 이용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차량 대여료 외에 차량을 서울로 회수하는 비용, 즉 편도 이용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비자가요? 네네. 예를 들어 모 카쉐어링 업체의 서비스를 확인해 보니 서울에서 대전까지 중형차를 하루 24시간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차량 대여료는 약 7만 원인데 반해 편도 이용 수수료는 차량 대여료보다 높은 약 1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내년에는 이 카쉐어링이나 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서 편도 이용 후에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에 영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도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편도 이용 수수료가 상당 부분 인하돼서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카쉐어링과 렌터카의 편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건 말고도 카쉐어링 전용 주차구획 관련한 규제 개선도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전국 공영주차장 내에 카쉐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보니 서울, 인천 등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만 조례를 통해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카쉐어링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소비자들은 주거지 주변 가까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공영주차장 내에 카쉐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전국 3만 9천 개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돼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카쉐어링 규제 개선을 해주셔서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너무너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외에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저희가 보험이나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해서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는데요. 네. 현재는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도 대면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네. 현재 그 온라인 모집의 경우에는 연회비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모집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인 거죠. 특히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 이익 제공 금액 상한이 2003년도에 도입된 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정도의 이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까 금융회사 간의 마케팅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20만 원 수준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건강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수, 체온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줄 수 있게 되고 주택 화재 상품의 경우에는 가스 누출이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대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모집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 경제적 이익의 상한이 크게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중소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레저 관광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였는데요.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골프 연습장이나 썰매장 등 이런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해당 시설의 부지 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면적이 타석 면적과 보호막 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업자가 본인들이 필요한 부대 시설을 자유롭게 갖추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률적인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하였습니다. 네. 또한 그 전문 휴양시설로 온천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탁구장이나 볼링장, 정구장 등 이런 레크레이션 시설을 2종 이상 보유하는 해야 하는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이 역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미용업이나 세탁업 등 이 공중위생업의 경우 과거 이제 코로나와 같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간 그 재창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창업 금지 규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소사업자들의 창업, 재창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좀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분야에서도 중소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규제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서 일부 기관들이 신규 사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참가 자격 기준 또는 우선 협상자 선정 기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식수, 업력, 시설 등 이러한 측면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였던 것인데요. 네. 도로교통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대기업이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 또는 중소사업자의 진입과 성장이 촉진돼서 사업자 간의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몇 가지 소개해 주신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곳에 가셔서 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공정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혁신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부 내 각종 규제를 경쟁 친화적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 개선 작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규제 개선 업무 말씀 꺼내셨을 때 이게 뭘까 단어가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감이 안 왔는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구조 개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